내가 발표 보면서 어디가 생각났냐 그랬냐 가면 그 부산 LCT하고 광주가 생각나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용적률을 3종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만 줬냐? 도심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땅값이 도심 땅값 뭐 150% 200%짜리를 500%로 풀어주면 땅값은 3배 올라갑니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땅을 갖고 있는 도심 토 기득권들은 정말 대기업이라든지 지금 도심에 땅 갖고 있는데 어디에 다 대기업 토 기득권 아니에요. 요번에 정부에서 또 팔아버리잖아요. 도심에 있는 유유용지 16조 원을 다 팔아버리잖아. 서울 평균 어저께 했잖아요. 3억 원대 지금 하락해갖고 2019년 말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안 믿는 거지. DSR 나중에 100까지 간다니까 100이나 서울 같은 경우 110까지 떨어진다니까요. 100에서 110 사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저는 10개월 전부터 8월 전세 대란은 없다. 오히려 올해 연말부터 역전세 대란, 역월세 대란 벌어질 거다라고 계속 해왔어요. 이거 공포팔이 사기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굴 노리냐 그러면 이렇게 공포심 조장을 해. 나보고 공포팔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저 못된 새끼들 이야기 듣지 마라. 자꾸 이 사람들 얘기할 때는 성공이 단순한 데 있다고 얘기해요. 단순하게 생각해라.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집중할 때는 세상에 단순한 건 없어요. 전부 복선이 깔려있고 복잡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270만 채 공급, 건설사 그 영향력 때문이죠. 시행업계나. 어떤 사람은 땅 갖고 200배 올라, 200배. 강남의 땅값이 30년 동안 50만 배 올랐는데 무슨 양재 옆에 그 있어요. 거기 원래 그 땅값이 없어요. 자연녹지 지역인데 땅값이 없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포이동이 그때 포이동 원전의 자연녹지가 4,000배 올랐어요. 발표한 다음에 20년 전에 4,000배가 올랐어요. 갑자기 그 기업 뭐 발표하면서 40배도 아니고 그거 똥으로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라 했던 거야. 그 누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야. 그거 4,000배 올랐어요. 어떤 땅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도심 땅값이 지금 대폭등하는 겁니다. 땅을 미리 이 정보 누가 알고 있겠어. 몇 년 도심 땅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는 거야. 대기업이 다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대업하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 이번에 저기 한데 이거 대기업 임대업합니다. 1인 가구는 돈벌이야. 착취할 수 있는 부조리야. 착취의 대상이 1인 가구. 자연 생태 보존 지역인데 어느 날 3종 상업 용지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 갖고 빌딩이 막 50층이 올라가. 자기들 땅값만 올려놓고 공급이 얼마큼 되든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땅값은 올라갔으니까. 이거 결론이 땅값이 기업이나 갖고 있던 자산 가치만 폭등했기 때문에 이번 핵폭풍에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마음껏 흠뻑 쭉 빨아먹는 겁니다. 세상에 돈 이번에 여기 발표한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 개인들한테 무제한 대출이 일어납니다. 무제한 대출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 발표의 내용은 뭐냐? 무제한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 상대적 열세 지역 지금 공급되고 분양받았던 사람들 어떡하냐? 자산가치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헐값에 이제는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되는 거야. 저희들 다 망해요. 다 분양받고 네가 선택한 거고 네 욕심이 네가 선택한 거. 사기꾼들이 하는 거 네가 선택한 거잖아. 사기꾼들 사기당한 사람 알지? 마지막에 뭐 재판관 네가 그런 거잖아. 결정 이거 싹 숨기고 내용 이런 거 싹 훔쳐가고. 세상에 그렇게 폭락론이 폭등론이 어딨나? 그렇게 세상 단순해? 자꾸 단순한 걸 강요해. 1번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황이 복잡하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눈에 있으면 쟤 어떤 애니 단순해. 여러분 살면서 평가받을 때 제일 비참한 평가 뭔지 알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애가 단순해. 저 사람 단순하더라고. 복잡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복잡하게 판단하고 그걸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셔야 된다고. 그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계속 단순하게 폭락론의 폭등론이 모든 상황을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계속해요. 얘 어때? 단순하더라 하고 단순하다는 소리 들으면 끝난 거야. 근데 이 유튜브에 나온 새끼들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사람을 자꾸만 단순화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 왜? 영업하려고 뭐 팔아쳐먹으려고. 아니 뭔가 단순하대. 폭락론 폭등. 조선일보 어저께 뉴스 봐요. 폭락론 폭등론 선동하는 거. 단순하게 결정을 단순하게 생각하게끔 하잖아. 주택가격이 삶이나 복잡하죠.
땅값을 폭등시키는 거라니. 이번 위기에 기업들이나 자산가들 땅값을 폭등시켜서 최대한 캐시플로 확보하는 짓거리라니까. 그렇게 단순하냐고 세상이.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자산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니고 경합시장이니까 한쪽에 캐시플로우가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최악으로 급락하는 겁니다. 여기는 경쟁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경합시장이라고. 자산시장은 무슨 시장이야? 경합시장이에요. 한쪽에 땅값이 지금처럼 발표도 폭등하고 그러면 이쪽에 대한 대출을 여력이란 캐시플로우,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이런 것들, 뭐 보증이란 이런 거는 신용 여력이란 신용 여력은 2배, 5배 폭증하지만 반대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른바 초기득권을 위한 정책일 뿐이야. 나머지는 들러리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냐고. 공급이 많아져요. 지금 왜 이 시기에 발표했겠냐고. 망하는 놈이 있어, 흥하는 놈. 자기들은 유리한 쪽에 지금 법사가 산정이 바뀐 거라고. 이번에 IF 되는 거야. 이번에 살아남은 기업이나 등에서 꿀단지지. 체제나 방식이 자기를 유리한 쪽으로 바꾼 거라고. 자기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도심의 유유용지 노른자 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짓거리 언제도 했는데. 이명박 때 이 짓거리 발표했었어. 찾아봐. 지금 신용 여력이 새로 창출된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고 번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건데 일반 개인들은 지금 대출받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게임을 만들려고. 합법적으로. 전세니 뭐니 서민계층이니 중산층계 대출 최대한 받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제 샀던 사치품들 골프채니 뭐니 명품들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헐값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골프 한 치면 죽어? 남한테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인스타 올린 거 보고 부러워서. 지금 전부 샀던 거 사치 소비재들 시장에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삶이 어렵거든. 이제 전세값부터 지금 원금 상환 들어갈 때 했죠. 100조 원. 리만 시기로 돌아갔어요. 주택시장. 이게 270만 채 보도 자료예요. 세금, 감면, 신규 지역 지정, GTX 위주로 공급, 조기 착공. 이명박 때하고 똑같아. 보금자리 주택 공급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도심에 대규모로 용도 풀고 재개발, 재건축, 세금 모두 감면. 이명박 시즌2인데 그냥 무제한 공급입니다. 사실은 이만큼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급되냐 아닙니다. 주요 도심의 용적 땅값만 폭등할 거예요. 이거에 용적 안 된 데는 상대로 땅값이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심 복합이니 뭐니 50층 층고 제한이 모두 사라질 겁니다. 반대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들 땅값은 폭락하게 될 거예요. 심의 절차도 간단하고 세금도 없고 용적률 50에서 70층으로 전부 하고 GTX 바로 공급하고. 그럼 이게 호재로 처음에 땅값 이게 오를 거냐? 지금 8월에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이명박 때도 이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로 똑같이 보도자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4, 5년 동안 처음에는 이게 시장에 반영된 호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양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할인 분양했습니다. 할인 분양. 딱 6개월이나 1년 지난 다음에 할인 분양했어요. 그때 고독이 8억 할인했나? 고독지구가 8억 원 할인했습니다. 분양가 8억 원 할인했어요. 강남사구 고독이라고 있었어요. 고독. 아이파크가 8억 원 할인했다고. 공급 폭탄 터진 다음에. 그리고 전부 재건축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 지구 지정한 데는 다 땅값 오릅니다. 기본 2배에서 나중에 보면 뭐 몇백 배, 몇천 배 오른 데도 일부는 있고. 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 보면서 분양하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용도 전면 제한 전부 3종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이 30층, 50층, 70층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복합용지로 3종 위에 복합용지라고 있어요. 그 복합용지로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잖아. 복합용지로 다 풀어주는 거야. 간단하게 이해할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야. 1종, 2종, 3종이 있어요. 그 3종 위에 복합이 있어. 복합용지가 뭐냐? 주상복합이 바로 그 복합용지입니다. 전부 복합용지로 다 풀어주는 거야. 주상복합 지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다 주상복합화 되는 거야. 이번에 풀어준 데는. 이거 해서
컴팩트 시티,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야. 초역세권 주상복합. 양재 신도시가 이 꼴이 엄청날 거예요. 내가 볼 때 발표되면. 양재 신도시, 구리 신도시, 무슨 제가 발표하는데 7지역 알지? 그래서 플랫폼 신도시가 이번에 엄청나게 뜰 걸로 저는 미리 메가시티화 되면 플랫폼 신도시가 대세가 될 거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컴팩트 복합 주상복합으로 전부 풀어주는 겁니다. 50층 70층으로. 그래서 이게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전, 광주, 대구 플랫폼 신도시가 뜰 거예요. 도심이 지금 초고층화되는 겁니다. 주상복합화. 다 그 얘기예요.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주상복합 용지화 되는 겁니다. 전체가 플랫폼 신도시라고. 일자리 주상복합이에요. 그냥 주상복합 무제한 초고층 부상복합 무제한 공급 대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땅 갖고 있는 사람 조단위 수익을 얻습니다. 일단 땅 갖고 있는 분들은 조단위 수익을 얻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슬럼과 기존의 구도심은 엄청나게 침체되고 시간이 갈수록 뉴욕화됩니다. 뉴욕이 70년대 80년대 저렇게 했는데 뉴욕의 상류층만 떼돈 벌었어요. 그때 돈 벌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재벌가 된 사람이 땅 팔아갖고 재벌가 된 사람이 트럼프예요. 뉴욕 기득권층만 떼돈 벌고 서민층들은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월세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되면은 정말 부자들 많이 탄생할 거고요. 땅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다수 서민들은 월세 지옥에 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자자손손 그냥 월세 노예로 살게 될 거예요. 나머지 갖고 있고 지금 재건축은 거의 대부분 슬럼가 됩니다. 슬럼가. 도심이 슬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없으면 돼요. 특히 예금이 있고 건실하면 어디 가든지 삶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앞으로 대출받은 사람 삶의 기본적인 자존심도 못 지키고 얼만큼 삶이 끝까지 추락할지는 본인들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